아니, 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고강도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규제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느냐 원인부터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 따라서 여러 강남 지역과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집단 규제로 인해서 가격대를 좀 잡겠다는 게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 모든 전문가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뭐 20여 가지 규제를 한 번에 대책을 통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냉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뭐 이런 사태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강도 규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것과 금융 규제를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바로 작년도만 해도 대출 규제, LTV, DTI 상향 조정을 통해서 70%까지 담보대출이 나오게끔 했었는데 이 규제가 이번을 통해서 40%까지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투기지역, 서울 일부 지역과 세종시가 주택 대출을 받을 때 40%까지밖에 나오지가 않는, 그러니까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했던 다주택자죠. 이게 박근혜 정부 와서 14년도에 폐지가 된 사안입니다.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그 양도세 부과를 했었는데 이것들이 일부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부활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고강도라는 얘기,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냉할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점쳐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안 좋은 영향권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일단 가격대의 여러 가지 효과들, 풍선 효과라든가 뭐 갭 투자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변모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대책이 투기를 막고 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을 위한 취지다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요.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안정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전문가적 입장 견해로 봤을 때 이런 어떤 규제가 나올 때는 단계별로 가는 게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서 최상위권, 그러니까 최적화하기에 좋은 조건은 단계별로 가는 게 항상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20여 가지의 규제를 한 번에 묶음으로써 인해서 시장 하반기 시장으로 인해서 한 번에 급냉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제가 지금 주요 골자를 뽑아왔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여러분들께 다시 봤을 때 투자의 다른 방향을 제시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보는 것들, 일단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1원칙이 뭐냐면 12년도에 없어졌던 강남 이제 과열지구가 다시 부활을 한 거죠. 6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 강남에만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대가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금리가 하향 조정화돼서 계속 저금리 시대로 가는 조건. 두 번째가 바로 말씀드린다시피 강남 일부 지역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계속 재건축 시장을 통해서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주변 지역도 같이 함께 동반 상승해서 서울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평당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5천 이상은 다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지점에서 봤을 때 투자 수요가 차단이 되는 효과는 엄밀히 따져보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대출 규제, 금융 규제를 통해서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조건까지 다 맞물리기 때문에 막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접근도는 좋게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실수요자들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안 맞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조건을 결국 다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많을 수 있겠느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잘못했을 경우에 시장이 급냉하면서 지금 강남 가격대가 강남을 통해서 서울 일부 아파트들 모두 가격대가 올랐지만, 마찬가지로 시장이 급냉하면서 서울 지역의 모든 아파트 가격대가 또 망가질 염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과열 지역에 대한 유입 차단 보시게 되면 지역 지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서울에는 이제 11개 구에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그 상한선을 두면서 이제는 2개, 3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가 보는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임대 등록을 유도한다는 이 문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그 가족들의 명의라든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1가구 1주택을 통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고, 이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다주택자를 유지를 할 거면 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겁니다. 세수 확보가 되고 앞으로는 금액대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사안 중에서 뭐 틈새가 약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 풍선 효과라고 보면은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이제 아파트는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화와 차익형 상품이 원래 아파트죠. 반대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수익률을 구가를 하면서 매가 차익을 볼 수 있는 뭐 서울 주요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차후로 나오지 않는 한 또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될 거다. 그리고 뭐 조정 대상 지역 있죠? 이 일부 지역, 뭐 동탄이라던가 다른 신도시들도 이런 과일지구를 벗어나 투자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선책, 차선책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는 한 시장 급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공급 확대라는 내용 면에서도 지금 급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많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대가 실수요자들만 가격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투자 세력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지 신도시라던가 주변 지역 보안 그 주택에 대한 가격대를 평준화, 시장 논리에 대해서 공급 수요의 원칙이 돌아가는데 실수요자들만 접근이 된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만 구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되는 거에 있어서 뭐 비어진 주택도 굉장히 많을 거고 입주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효과들도 굉장히 많이 파생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거의 관망세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시장이 좀 이제 찬바람이 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또 틈새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얘기도 해 주셨는데 시장 전망해 주시죠. 어떻게 될까요? 또 유의점도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파트로 인해서 갭 투자를 하는 분들, 여러 가지 뭐 자식 명의라던가 아니면 친척 명의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자체가 뭐 단기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부가 들어선 최초에 바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꽤 길게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서울 중심의 강남의 재건축 시장의 가격대가 가파른 상승을 멈추고 이제 하반기는 관망세 내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뭐 다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금리는 앞으로 당분간 상승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 상품군, 예를 들어서 수익형 매물 시장이 더욱더 확대된다거나 월세라던가 뭐 작은 주택들, 소형 주택들이 가격대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반대 효과를 거두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뭐 달러화라던가 그리고 현물 가치 있는 뭐 금이라던가 주식 뭐 이런 다른 방향으로 투자금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계들 투자 수요라고 일컬어지는 금액대가 우리나라 110조 가량이 됩니다. 그것들이 상당 부분 부동산에 다 흘러갔습니다. 1순위가. 근데 이것들이 막아서 해결될 부분이 아닌데 다른 그 틈새라던가 차환책들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다른 부분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더욱더 어지러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런 아파트, 과열지구 그리고 서울 내 아파트들 투자를 할 때도 이게 가격대가 더욱더 갈 건지 안정세에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은 이런 투자 세력에 맞붙어서 가는 가격대였는데 내가 지금 투자했을 때 멈추진 않을까 고려되는 그런 때는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옆에 있는 업무 지역이 확실한지 업무 지역이 사실상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입지를 더욱더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지만 되는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제 투자 세력이 높아서 가격대가 계속 상승하니까 나도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앞에 업무 지역이라든가 인구 유입률 이런 걸 5년 전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 비교를 면밀하게 더욱더 스마트하게 투자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열 지역에 대한 유입 차단 보시게 되면 지역 지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서울에는 이제 11개 구에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그 상한선을 두면서 이제는 2개, 3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가 보는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임대 등록을 유도한다는 이 문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그 가족들의 명의라든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1가구 1주택을 통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고, 이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다주택자를 유지를 할 거면 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겁니다. 세수 확보가 되고 앞으로는 금액대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사안 중에서 뭐 틈새가 약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 풍선 효과라고 보면은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이제 아파트는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화와 차익형 상품이 원래 아파트죠. 반대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수익률을 구가를 하면서 매가 차익을 볼 수 있는 뭐 서울 주요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차후로 나오지 않는 한 또 풍선 효과가 발생이 될 거다. 그리고 뭐 조정 대상 지역 있죠? 이 일부 지역, 뭐 동탄이라던가 다른 신도시들도 이런 과일지구를 벗어나 투자하는 수요가 폐지가 된 사안입니다.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그 양도세 부과를 했었는데, 이것들이 일부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부활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고강도라는 얘기,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급냉할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점쳐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안 좋은 영향권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일단 가격대의 여러 가지 효과들, 풍선 효과라든가 뭐 갭 투자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변모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대책이 투기를 막고 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을 위한 취지다,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요.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안정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전문가적 입장 견해로 봤을 때 이런 어떤 규제가 나올 때는 단계별로 가는 게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서 최상위권, 그러니까 최적화하기에 좋은 조건은 단계별로 가는 게 항상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20여 가지의 규제를 한 번에 묶음으로써 인해서 시장 하반기 시장으로 인해서 한 번에 급냉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제가 지금 주요 골자를 뽑아왔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여러분들께 다시 봤을 때 투자의 다른 방향을 제시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보는 것들, 일단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1원칙이 뭐냐면 12년도에 없어졌던 강남 이제 과열지구가 다시 부활을 한 거죠. 6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 강남에만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대가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금리가 하향 조정화돼서 계속 저금리 시대로 가는 조건. 두 번째가 바로 말씀을 드린다시피 강남 일부 지역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계속 재건축 시장을 통해서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주변 지역도 같이 함께 동반 상승해서 서울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평당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5천 이상은 다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지점에서 봤을 때 투자 수요가 차단이 되는 효과는 엄밀히 따져보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대출 규제, 금융 규제를 통해서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조건까지 다 맞물리기 때문에 막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접근 운동은 좋게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실수요자들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안 맞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조건을 결국 다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많을 수 있겠느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잘못했을 경우에 시장이 급냉하면서 지금 강남 가격대가 강남을 통해서 서울 일부 아파트들 모두 가격대가 올랐지만, 마찬가지로 시장이 급냉하면서 서울 지역의 모든 아파트 가격대가 또 망가질 염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아니, 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고강도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규제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느냐 원인부터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 따라서 여러 강남 지역과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규제, 집단 규제로 인해서 가격대를 좀 잡겠다는 게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 모든 전문가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뭐 20여 가지 규제를 한 번에 대책을 통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냉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뭐 이런 사태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강도 규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것과 금융 규제를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바로 작년도만 해도 대출 규제, LTV, DTI 상향 조정을 통해서 70%까지 담보대출이 나오게끔 했었는데 이 규제가 이번을 통해서 40%까지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투기 지역, 서울 일부 지역과 세종시가 주택 대출을 받을 때 40%까지밖에 나오지가 않는, 그러니까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했던 다주택자죠. 이게 박근혜 정부 와서 14년 지속적으로 발생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선책, 차선책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는 한 시장 급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공급 확대라는 내용 면에서도 지금 급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많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대가 실수요자들만 가격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투자 세력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지 신도시라던가 주변 지역 보안 주택에 대한 가격대를 평준화, 시장 논리에 대해서 공급 수요의 원칙이 돌아가는데 실수요자들만 접근이 된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만 구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되는 거에 있어서 뭐 비어진 주택도 굉장히 많을 거고 입주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효과들도 굉장히 많이 파생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거의 관망세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시장이 좀 이제 찬바람이 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또 틈새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얘기도 해 주셨는데 시장 전망해 주시죠. 어떻게 될까요? 또 유의점도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파트로 인해서 갭 투자를 하는 분들, 여러 가지 뭐 자식 명의라던가 아니면 친척 명의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자체가 뭐 단기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